안녕하세요. 오늘 구례읍에서 오늘 제가 디지털 시대의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돼서 강의를 맡게 된 이소율입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약 4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핵심 자료들만 모아서 오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크라우드 펀딩 뭔지 아실까요? 네, 요즘에 핫한 플랫폼도 많고 또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나도 한번 크라우드 펀딩을 해볼까라고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분거나 아마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소개하고 그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펀딩을 성공적으로 칠 수가 있는지 핵심으로 탁탁 뽑아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이 제품을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거는 엄청 잘 팔릴 거야 라고만 혹시 요즘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요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품이 정말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한테 잘 먹힐까? 인기가 있을까? 소문이 잘 날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일까? 단지 이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이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연결이 되고 많은 분들이 내 제품에 열광을 해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까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내 제품을 한번 다시 제대로 기획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 제품을 어떻게 충성 고객을 만들고 브랜드화를 시키느냐 이러한 전략을 고민해 보는 그 과정 속에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태양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제품을 만들고 브랜딩을 한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고 빠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플랫폼들이 많으니까요. 그 플랫폼 중에 핵심적인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이 뭘까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말 그대로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자,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금만 조달할까요? 오늘 설명드린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조달하기 그 이후에 내가 브랜딩에 관련돼서 내가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펀딩입니다. 자,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 플랫폼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텀블러, 유캔스타트,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플랫폼은요, 바로 와디즈입니다. 자, 와디즈 외에 다른 소개된 텀블러, 유캐스탠드, 오픈트레이드는요, 사실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그러면 와디즈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그리고 제 주위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브랜드에 안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브랜딩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천천히 기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크라우드 펀딩은요, 아까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라우드 펀딩 안에서도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페이지에 보시듯이 기부형과 대출형과 투자형과 리워드형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바로 리워드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리워드형이 뭐라고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계속 여러분들의 제품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 말고 브랜딩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잖아요. 제품이 브랜딩화 된다는 건 뭐냐면 제품의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브랜딩하는 전략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크라우드 펀딩 종류에 기부형과 대출형과 투자형과 리워드형이 있는데요. 기부형과 대출형과 투자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불특정한 다수들한테 나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기부형이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예시로 문화사업, 영화나 어떤 체육, 이런 예술적인 활동의 기부형이라는 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출형 펀딩이라는 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P2B 금융이라는 거고요. 사업자가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증권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약간의 투자 방식이라고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어떤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상의 여러분들의 제품이 충성곡을 모으고 모아서 브랜딩하는 전략이 바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요,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이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실현화시키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브랜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먼저 내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만드는 제품을 먼저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은 가지는 않았지만 미리 주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투자가 먼저 일어나고 내 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을 선투자하신 분들에게 보상으로 보내는 형태를 바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신뢰를 가져야 되겠죠. 저 상품이 정말 한 달 뒤에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투자를 했는데 저 상품을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다 적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가치 있는 상품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먼저 투자를 해놓고 저 상품이 한 달 뒤에 올지 두 달 뒤에 올지 모를 이 상품을 마냥 기다리려고 그러면 이 상품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가치만 제대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제품을 딱 한 번 구매했을 뿐인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일으켜줄 충성 고객이 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지금 예시로 냉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냉면이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냉면을 펀딩을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펀딩을 하고 아주 좋은 성과로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디즈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와디즈 플랫폼은요,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디즈를 통해서 성공적인 브랜드로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와디즈만이 거의 1조의 가치를 두고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대신에 경쟁도 많이 심화가 됐어요. 하지만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브랜딩화가 제대로 되고는 합니다. 그만큼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내 제품이 브랜딩화 될 수 있고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펀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와디즈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가 딱 붙였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 이유, 곧 와디즈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크라우드 펀딩 왜 해야 될까? 두 번째,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차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라우드 펀딩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품을 기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도 할 거고, 제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만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유통을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가 계시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신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여러 가지의 형태의 분들이 모두 당연히
펀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을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이미 있긴 한데 홍보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이 벽들을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플랫폼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의 긍정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리스크는 줄이고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 제품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지, 내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 먹힐 건지, 정말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는 건지의 가능성을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펀딩 내 찐 고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내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한 제품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시장 조사는 기본이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특별함을 더할 수 있는 상품들이, 또 아이디어를 더 낼 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펀딩 금액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정말 진하게 실시간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한 카테고리를 한 번만 이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거나 필터를 해보시면 내가 했던 모든 아이디어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플랫폼 안에서는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정말 실시간적으로 찐펜으로서 체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 개발의 단계다 이러면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굳이 내가 어디 나가서 시연하거나 누군가를 찾아서 계속 피드백을 받지 않아도 이미 이 플랫폼 내에서 내 제품에 관련돼서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합니다. 내 제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만약에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빠르게 고객의 반응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혁신적이고 검증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브랜딩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주게 만들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의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요즘의 시대는요, 가치 전달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이 미디어 환경에서는요, 제품을 후기를 하고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은 컨텐츠를 스스로 창조해 가면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의 가치거든요. 여러분들의 제품이 이 크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크라우드 플랫폼 안에서는요, 어떤 이제 펀딩을 시작을 했을 때 실시간 그 평점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계속 올라와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서글픈 얘기도 많이 오고, 속상한 얘기도 많이 오고, 응원의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품의 유통의 단계다. 아직 완벽히 팔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유통의 단계라면 제조비를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 발생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마케팅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통 채널 팔로 투자 확보의 기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최대 장점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저 냉면 사진을 왜 자꾸 올려놓냐면요, 4년 전에 저 냉면 하나로 시작한 업체는, 스타트업은요, 지금 탑 1위를 가고 있어요. 냉면 하나로요. 원래는 냉면 팔던 업체가 아니었어요. 다른 걸 팔던 업체인데 잘 안 돼서 냉면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만든 식품인데, 지금은 엄청 비싸지만, 일반 냉면보다 엄청 몇 배로 비싸지만 충성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매번 재구매율이 있어집니다.
지금은 냉면계에서 지금 탑5 안에서 들어서 잘 팔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찾았고 안 할 이유가 없는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와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필수 요건,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건지, 진행을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간략하게 한번 이해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도 생소한데 다른 용어들, 이제 펀딩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요,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먼저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펀딩, 리워드, 메이커, 서포터, 스토리, 할인. 뭐 할인이란 말을 여러 번 쓰지만 또 여기 안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용어들은요, 펀딩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시로 사용되는 공통된 용어니까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펀딩 페이지를 오픈하는 것을 바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 제품은 나 프로젝트 시작했어. 와디즈에서 프로젝트 시작했어. 이 말은 곧 내가 펀딩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고요. 펀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카드 결제 예약을 통해서 제품을 사전 구매 예약을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워드란 말 자꾸 지금 나오죠. 리워드는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 지금 리워드 시작했어. 리워드 펀딩 시작했어. 리워드 프로젝트 시작했어. 이 어들은 내 제품을 지금 펀딩을 하기 위해 페이지를 오픈했으니까 들어와서 펀딩 좀 참여해줘. 라는 이렇게 이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메이커가 무슨 말이냐? 메이커란요, 프로젝트를 연 판매자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 펀딩을 시작했으면 내가 메이커고요. 서포터는 펀딩을 한 사람입니다. 내 거를 사전에 구매 예약을 하신 분들의 명칭을 서포터라고 하고요. 스토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에 따라서 펀딩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프로젝트에서 꽃이죠. 한마디로 상세 페이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모든 펀딩 이 프로젝트를 여는 메이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온라인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상세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얘기가 있냐에 따라서 구매율과 매출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도요, 이 스토리의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는 분들하고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스토리를 쭉 읽어내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긴 페이지를 과연 읽을까? 이 많은 얘기들을, 이 많은 스토리를 사람들이 과연 시간 내서 읽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플랫폼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페이지 하나를 읽는데 4분이 걸립니다. 4분. 평균 4분이면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고 있는 거 한자 하나하나 다 읽어요.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서 멈추냐? 리워드에서 멈춥니다. 또 리워드라는 얘기 나오죠? 리워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쭉쭉쭉쭉쭉 읽다가 마지막에 어떤 제품이지? 어떤 제품을 어떤 구성을 해서 어떤 판매를 하고 팔고 있는 거지 해서 선투자를 할까, 구매 예약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앞선 상세 페이지를 통계적으로 평균 4분 동안 읽는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만큼 스토리 페이지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그러면 내 제품의 스토리를 잘 써줄 전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와디즈의 중요한 기능들 중에서 두 가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오픈 예정과 지지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예정과 지지 서명, 이게 뭐냐면요, 오픈 예정이란 말은 달대로 티저 같은 거예요. 우리 예고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방 하기 전에 예고편 막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미끼죠, 미끼. 미끼 낙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저 괜찮을 것 같아. 저거 언제 시작을 하지? 본 펀딩은 언제지? 언제 방송하는 거야? 이거 하는 것처럼 미리 오픈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티저를 미리 이제 쫙 보여주는 거죠. 짧게 고객들을 이제 미끼를 하는 겁니다. 유입시키기 위한 미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티저 홍보 형태를 바로 오픈 예정이라는데, 이 오픈 예정은요, 알림 시청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오픈하면 이 와디즈 플랫폼에 있는 모든 고객들한테 문자나 알림을 전송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 알림 신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알림 신청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성공하는가에 따라서 딱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번에 1,000만원치 할 거야, 5,000만원치 할 거야, 3,000만원치만 할 거야 라고 목표 설정을 한다 치면요, 알림 신청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알림 신청을 받아야지 알림 신청 받은 사람의 몇 프로가 구매가 일어나겠구나, 그럼 이 구매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액수에 도달하겠구나라고 역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림 신청을 1,000명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 1,000명의 알림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 오픈 예정을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이 오픈 예정의 이 홍보는 메이커, 즉 판매자의 내가 하기도 하지만 이 크라우딩 펀딩 플랫폼에서도 열심히 해줘요. 말 그대로 내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플랫폼 자체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1,000만 유저에게 여러분들의 제품이 홍보가 엄청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픈 예정이라는 기능이 있고 바로 지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와디즈의 크라우딩 펀딩 플랫폼에서는요, 이 페이스북 공유라는 이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 계정이 와디즈 계정이 돼 있으면은 내 페이스북에 또 연동이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 그 펀딩 플랫폼에 대한 링크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한 홍보 방법인데요. 내가 하는 거 외에도 내 지인들 모든 분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링크를 공유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모든 미디어 환경들이 연관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식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는 기능을 해놨어요. 아래쪽에 이미지를 살짝 보시면 지금 33명이 확산에 참여 중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 말대로 내 페이스북과 여러분들 페이스북과 모두 이 소셜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은요, 플랫폼의 입장에서 보면요,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이 아니에요. 근데 유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이기도 해요. 근데 메이커의 입장, 메이커가 누구죠? 저잖아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판매자.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내 제품을 펀딩해서 받고 뭐 펀딩해서 자금 조달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내 제품의 브랜딩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쇼핑장에 이미 먼저 선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전 구매 예약을 하기 때문에 쇼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플랫폼에서는 쇼핑이 아니에요. 거래액에 관련된 본인들의 이익 창출의 플랫폼일 뿐이지 쇼핑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해서 유저들을 만나는 우리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 크라우드 펀딩은 100% 쇼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요,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가치 교환의 장이에요. 내 제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전달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내가 너 거를 살 거야, 너 거를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할 거야, 두 달 뒤에 상품이 올 거니까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정말 기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제대로 스토리에 녹여서 전달하는 이 가치 교환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펀딩이나 프로젝트를 개설하는 판매자나 이 두 부류가 지지하고 커뮤니티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가치에 대한 공감 등,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개설자들은 판매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조사도 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정립도 되고, 이 수요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 과정이 이미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은요, 약 2달간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어떠한 상품이든 다 됩니다. 지금 종류가 지금 카테고리가 엄청 많잖아요. 한 20가지가 넘는 카테고리가 어떤 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한다면 반드시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들고 있고 기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유사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나랑 비슷한 상품들이 어떠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스토리를 써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라우드 펀딩 진행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드시 어떤 샘플 정도는 나와 있는 정도가 있어야 돼야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제품이 완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이 진행이 속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는 자격들은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고 제조, 판매사, 유통사 다 가능하고요. 조건은 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판매한 적이 없는 상품이어야 되고요. 자사몰을 포함해서 모든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상품이어야 돼요. 어디에도 팔고 있지 나만의 세상 처음. 처음인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스펙의 타사 제품들과 차별점이 없다면 진행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은 요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코에 검은 코골이고 귀에 검은 귀걸이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요, 절대 먼저 타사몰이나 어디에서 온라인몰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 최초의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펀딩 조건은요, 펀딩 금액, 우리가 이게 플랫폼에 들어가서 시작을 할 때 성공을 해야지만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어떤 게 성공을 되냐면 내가 목표로 50만 원 설정했다, 100만 원 설정했다 그러면 이 사전 예고 때 이 목표 금액이 성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닫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설할 때 내 목표 금액을 나 1,000만 원치 할 건데 하고 1,000만 원치를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50만 원을 적든지 100만 원을 적어서 가볍게 펀딩 성공을 하고 그 이후로 1000%, 20%, 30% 목표, 내가 원래 마음속으로 먹고 있던 목표 금액으로 계속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요건 조금 이해되기가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나중에 영상을 보고 뭔가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빼놓겠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배송을 완료시켜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완성도가 안 됐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시해야 될까요? 이미 사전 예약이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명확한 CS와 새소식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왜 아직 제품이 덜 만들어졌고 왜 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소통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아무런 뒤탈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에 어떤 구성이라든지 가격 내용은 수정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페이지가 오픈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이 스토리에 대한 내용, 구성,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 맞게끔 이 제품에 맞는 서류가 빠짐없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심사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내 제품에 대한 행정적인 서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빠짐없이 체크하는데 이 체크하는 거는 플랫폼 내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 내 제품의 필수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심사의 첫 번째로 승인이 될 거예요. 자, 크라우드 펀딩 진행 시에 유통 가능한 시점. 자, 제가 아까 조건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랬죠. 세상에 처음 나오는 상품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제품을 딱 사전 예약을 할 건데 저 제품이 이미 딴 데서 이미 팔고 있어. 내가 저 제품을 2달 동안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만큼 크라우드 펀딩을 나갈 때는 이 제품은 어디에서 팔고 있지 않는 나만의 제품이야. 유사 상품은 있지만 차별화는 확실하게 있어. 그리고 그만큼 너가 2달 동안, 3달 동안 기다려도 가치 있는 제품이야 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
펀딩이 끝나고 나서 유통 가능한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배송이 끝나면 가능해요. 제품을 판매하고 프로젝트에 심사를 하고 펀딩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배송이 다 됐어. 요 진행 기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가 불가합니다. 라는 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개월 동안에 이 기다림이 매출도 안 오르고 계속 이 펀딩이 되는 것만 지켜봐야 되니까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의 제품이 정확하게 브랜딩이 된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또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거 빠질 수 없죠. 지금 YDG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수수료가 조금 바뀌었어요. 얼마 전하고.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수수료와 오픈 예정 수수료, 그 다음에 PD라는 어떤 컨설팅 시스템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선 존재하는데요. 이 PD 컨설팅은 말 그대로가 PD예요. 모든 것들을 총괄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3.3%가 추가가 되고 결제 대행 수수료가 2.4%가 붙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PD까지 붙인다. PD를 안 붙여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는데 PD를 붙였을 때 3.3%가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죠. 오픈 예정도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오픈 예정을 하면 그만큼 펀딩의 어떤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99.9% 이상은 오픈 예정을 합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3.3%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경 전에는 한 15% 조금 넘는 선에서 수수료가 정해졌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좋은 말로 하면은 기본 수수료는 조금 인하가 됐다. 인하가 됐지만 요금제를 세분화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줬지만 이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요금제가. 자, 가장 라이트한 게 수수료 9%에서 지금 조건이 있어요. 수수료 9% 했을 때 혜택을 주는 버전이 있고, 자, 베이직과 프로와 엑스퍼트 쪽이 있는데 엑스퍼트가 별도 협의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띄워드리는데 19%입니다. 이런 요금제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진행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펀딩 준비를 시작을 하고 프로젝트 제출 및 심사를 봅니다. 프로젝트 제출 및 심사는요,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맞춰야 돼요. 내 제품의 모든 행정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MVP, 말 그대로 샘플 정도로 만들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개, 두 개 정도는 샘플로 보여주는 거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가 제출해서 심사가 되는 게 약 2주에서 3주, 길게는 4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사가 왜 길게 잡히냐면요. 이 제품에 관련해서 필수 서류가 안 왔다든지, 그리고 약간의 스토리를 작성했는데 조금 미비하다든지, 그리고 여기 뭐 심사 기준이 좀 안 맞다든지, 이러한 게 피드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내 제품이 배송되는 시점을 계산해 하셔야 돼요. 내 제품이 가을에 팔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언제부터 펀딩 준비를 해야 되겠냐.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제품이 겨울에 배송이 돼서 고객이 겨울에 내 제품을 좀 써봤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럴 때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 시작해야 되는 시점, 펀딩을 진행하는 기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펀딩을 시작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심사가 정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날짜가 이제 지정이 되고요. 오픈 예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픈 예정은 약 한 2주 정도로 보시면 돼요. 2주 정도로 그 예정을 보고 이 2주 기간 안에 알림 신청과 지지 서명을 엄청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 예정이 끝나자마자 프로젝트가 바로 본 펀딩이 끝나는데 시작이 되는데, 본 펀딩은 3주에서 4주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어떤 분들은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답은 없지만 보통은 3주에서 4주 정도로 하신다 보시면 되고, 그럼 계산해 보세요. 오픈 예정 기간이 2주, 프로젝트 본 펀딩 기간이 한 3, 4주, 그러면 총 아무리 짧아도 6주가 펀딩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자,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은요, 구매 사전 예약을 했던 분들이 이제 저희 구매자분들의
미리 이제 카드를 걸어 놓는다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드를 걸어 놓으면 일주일 동안 총 4번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카드를 걸었는데 한 번에 결제가 딱 끝날 수도 있고 한도 초과가 돼가지고 결제가 그날 안 됐어. 그러면은 이틀 뒤에 또 한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 약 일주일간 사전 예약했던 분들의 정산 결제가 약 4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확하게 내 제품이 얼마나 팔렸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제가 안 되는 구매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매출이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이제 정산이 결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안에 그 관리자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배송을 해야 되는 목록들이 다 뜹니다. 그러면 그 목록들을 보고 내 리어드 상품을 배송을 해주고 배송을 하고 나면 또 그 커뮤니티 세소 시간에서 배송 시작했습니다 하고 열심히 CS를 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가 됐다 하면 그 많은 후기들을 가지고 내 이제 자사몰, 내 온라인 많은 팔로 개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크레딧 펀딩 좀 힘들 것 같은데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요. 플랫폼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유사 카테고리에 반드시 들어가 보셔서 어떻게 다른 업체들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를 필터링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큼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보고 사실은 별게 아니래 내 제품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충성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장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의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지리산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브랜딩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